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4월 3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특별할 건 없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배터리 소재주 쪽 이쪽이 아주 강하게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소재주 쪽 주식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상당히 소외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배터리 소재주들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 고민이실 것 같아요.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매도 시점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저는 좀 쉽게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한꺼번에 판다기보다는 올라갈 때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익 실현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제 증시 격언에도 어깨에서 팔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금 욕심을 줄이고 이익을 실현해도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도 훨씬 더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요,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주식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익을 조금씩 이렇게 실현해 나가는 그런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합지수는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18%, 2472포인트고요. 코스닥이 플러스 0.8%. 그래서 코스닥이 살짝 더 좋기는 했지만 양시장 모두 보합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요, 거래소 거래대금이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소 거래대금이 오늘 11조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10조를 지금 넘어선 게 한 3일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코스닥만 거래대금이 좋았는데 최근에 거래소 쪽으로 이렇게 그 매기가 조금 옮겨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기준에 있을 때 11조라는 거는 강세장에는 한참 못 미치죠.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는 한 15조는 넘어야 되죠. 11조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에 한 5조, 6조까지 이렇게 거래대금이 뚝 소강 상태에 빠졌던 걸 감안했을 때 최근에 10조를 넘어가는 거는 그래도 거래소도 최근에 조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은 12조 9천억입니다. 그래서 15조까지도 이렇게 갔죠. 14조, 13조 이렇게 되다가 오늘은 이제 12조 9천억인데요. 여전히 거래가 활발하지만 약간 좀 줄어든 감이 있죠.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거래소 쪽으로 매기가 살짝 이동하는 게 지표로 조금 이렇게 잡히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프 보면요, 여전히 이 추세 상단 여기는 지금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부딪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요 추세선을 뚫는다고 그러면요, 또 새로운 그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한 2,500 정도가 이 상단 지수라고 봤을 때 여기를 뚫게 되면요, 그 위로는 그렇게 매물이 두텁지가 않습니다. 2,600이나 2,700도 쉽게 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다. 최근에 이제 거래소 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보이네요. 거래량이 이렇게 살짝 늘어나고 있는 거는 조금 더 희망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요 상단 2,500을 뚫고 힘있게 뻗어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래 대금이 지금 11조 수준이기 때문에요. 11조는 어쨌든 거래소로 봤을 때 약세장 그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 흐름을 보면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제하고 이어서 이렇게 거래소를 보면요, 힘이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니죠. 거래 대금이 조금 늘기는 했지만 아직도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재미가 없는 그런 분위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을 한번 보면요, 코스닥은 여전히 아주 강세장 분위기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몇 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그런 강세장 분위기입니다. 네, 알다시피 배터리 소재주들이 그렇게 지금 힘있게 시장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연일 쉬지 않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이 분위기가 이제 좀 꺾여야 거래소 쪽에 조금 매기가 붙지 않겠나. 이쪽에서 이익 실현한 그런 세력들이
조금만 거래소 쪽으로 옮겨오더라도 그래서 요즘 이제 조금 얘기가 되는 반도체 소부장이라 이런 쪽에도 매기가 조금 일만하다. 오늘은 좀 주춤해 있는데 최근 전체로 보면 반도체 소부장 쪽도 약간 좀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탈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배터리 소재주 쪽 그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금 순환매를 조금 기대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급을 보면요, 오늘은 개인들만 샀습니다. 개인들이 거래소에 4,800억 매수 우위했고요. 코스닥에서 1,0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근한 6,000억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팔자 일본되었다고 그러면 개인들이 오늘 양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샀다. 조금 주목되는 점은요. 개인들이 코스닥만 최근에는 많이 샀는데 오늘은 거래소에서 한 4,800억 정도 매수 우위했다. 아까 그 거래소 거래대금이 11조가 되면서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다 그랬는데요. 지금 개인들이 거래소 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좀 입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오늘 4,800억 매수 우위가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고객 예탁금 보면요. 50조입니다, 지금. 50조니까 저번에 50조 됐다가 좀 주춤했었는데 큰 그 변화는 없지만요. 금년 들어서 이렇게 고객 예탁금이 조금 들어오는 추세죠. 작년에는 1년 동안 내내 20조 넘게 이렇게 돈들이 빠져나갔었는데 금년에는 고객 예탁금이 추세가 조금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코스닥 중소형주들, 특히 이제 테마주들, 로봇, 배터리 소재주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도 그렇고요. 신용융자금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 들어서 이렇게 신용융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장을 낙관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패턴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 이제 신용융자금이 18조 6천억인데요. 예전에 이제 3,300을 찍었을 때 신용융자금이 한 25조를 이렇게 넘어갔었습니다. 지금 2,400포인트, 2,500이 안 되고 있는데 지수로 봤을 때 비교했을 때 고객 예탁금 18조 6천억은 굉장히 큰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개인들이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신용융자금 18조라는 거는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신용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기도 하고 또 그 매매 순환이 빠르죠. 그래서 이 신용융자금 1조는요 아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한 10조하고 그 시장 영향력이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매매 회전율이 이렇게 빠르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에 와서는 단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길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신용융자금이라든가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시장에 굉장히 그 플러스적인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스닥이 시장이 이렇게 좋은 것은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형 수익증권이요. 금년 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가 이 펀드죠. 줄어드는가 싶더니 최근 한 달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까 거래소 거래대금이 조금 늘어나는 것과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거래소 쪽에 매기가 조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펀드 기관 매수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MF 같은 거는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금년 초에 비교했을 때 한 40조가 늘어났다가 최근에 이렇게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좀 된다 싶으면요. MMF에 들어가 있는 자금들은 금방 주식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단기성 자금이기 때문에요. 항상 대기에 있고 주식시장이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2,500포인트를 앞두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거래소 쪽에서 2,500포인트를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런 주변 자금들이 또 고객 예탁금으로 많이 유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따졌을 금요일 밤에 미국 시장이죠.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우가 1.2% 올라주면서
그동안의 하락세를 이렇게 조금 추세를 바꾸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우나 이런 쪽보다는 나스닥이나 S&P 500이 훨씬 더 그 그래프 모양이 좋습니다. 다우도 이렇게 방향을 조금 틀었죠. 특별한 뉴스라기보다는요. 2월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라고 그럽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이 지수가 물가지수가 오르기는 올랐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낮았다. 그래서 물가 이쪽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희망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지수가 아주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다우도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거의 앞에 고점을 이렇게 거의 앞에 고점 가까이 왔죠. S&P 500도 비슷합니다. 앞에 고점. 여기를 만약에 뚫는다고 그러면 또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들어요. 특히 반도체 주식들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렇죠? 일본 시장은 니케이가 오늘 0.52% 비슷하죠, 우리하고. 대만 지수도 이렇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다. 앞에 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와 있다. 상해 플러스 0.72, 항생 홍콩 지수죠. 플러스 0.04. 아시아권 주식들은 강보합 정도에서 다들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독일을 보면 이렇습니다. 독일이 마이너스 0.01인데요.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죠. 앞에 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프랑스도 독일하고 비슷하죠. 앞에 고점에 이렇게 딱 닿아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종목 중에서요 좀 눈에 띄는 거가 CS 윈드 제가 이렇게 자주 추천드리는데 오늘 3.7%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특별하게 뭐 악재랄 건 없고요. 오늘 이제 시장 중심은 어쨌든 배터리 소재주를 중심으로 한 IRA 수혜 기업들이 강한 면모를 보였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별로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가 지금 CS 윈드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CS 윈드 같은 거는 매수 기회를 준 거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오늘 사거나 안 그러면 내일 아침에 보합 아래거나 보합 근처라고 그러면 들어가시면 가격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환경 뉴스 보면은 아마 읽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EU에서 27개 회원국 전역 그러니까 전체에 해당되는 거겠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그 목표치를 기존의 32%에서 42.5%로 상향한다. 거기에 합의했다.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 같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어쨌든 앞으로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유럽도 그렇지만 이제 다른 미국이나 아시아권도 비슷한 패턴으로 따라가지 않겠나 이런 걸로 봤을 때 CS 윈드가 왜 주목을 받아야 되냐고 그러면요. 풍력 관련해서 그 글로벌 1위라는 것도 그렇지만 북미 또 아시아, 유럽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작년에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그런 그 투자 결실을 맺어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금년에 이제 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날 거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주가로 봤을 때 오늘 특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특별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빠진 가격에서는 들어가도 되겠다. 내일 아침에 들어가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래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자주 보여드리죠. 요 추세선 하단에 부딪히면 항상 반등을 해줍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어제 오늘 이렇게 많이 빠져서 다시 추세선 하단에 왔습니다. 근데 이 추세선에서는 항상 이렇게 반등해주는 맛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이 추세선은 정확하게 지켜줬다. 이번에도 저는 여기서는 반등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하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요. 그래서 CS 윈드는 금년에 실적을 기대를 하면서 추세선 하단에서 지금 가격에 들어가기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오늘 마침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혹시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러면 들어가시면 단기로도 수익이 조금 날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요. 아시다시피 오늘 배터리 소재업체 주식들이요. 뭐 상한가에서부터 한 5, 6%까지 골고루 이렇게 다 올라줬습니다. 이게 지금 배터리 소재업체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인데요. 그래프 한번 볼까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오늘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렀는지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포스코 퓨처 M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포스코 케미칼이 그 기업명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프 보시면 이렇습니다. 대단하죠? 그래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비하면요. 그 상승 각도가 조금 더 완만하죠. 에코프로 BM이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세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제가 시작하면서 그 말씀도 드렸지만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고려 사항을 떠나서 조금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익을 실현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요. 쫓아가는 것은 어쨌든 아무리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무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심을 해야 된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강조드린 추세가 아직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 그래서 100주를 가졌다 그러면 하루에 뭐 20주, 30주씩이라도 이렇게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여서 가지고 있다 보면 이 종목에 또 살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깨에서 팔아라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꼭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갈 주식을 미리 팔아 그런 얘기보다는 좀 지혜롭게 미리 이렇게 조금씩 챙겨가는 그런 매매를 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저도 그런 그 쪽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조심하자 이런 얘기죠.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한 2달 조정을 받다가요. 오늘 이렇게 강하게 20% 올라줬습니다. 코스메어 신소재도 23% 올라줬고요. 코스모 화학 같은 거는 오늘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원래는 IRA 법안이 우리 기업들한테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소재주 쪽에 조금 걸림돌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그 법안을 보니까요. 오히려 우리 기업들한테는 좋은 쪽이 아니겠나. 이제 그런 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의견들이 증시에 지금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요. 지금 소재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주식에서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소외를 받고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쪽을 쫓아가기보다는요. 저는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연초에서부터 제가 포스코 홀딩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못 사가지고 너무 높아서 쫓아가기도 그렇고 이렇게 소외되신 분들은 포스코 홀딩스를 들어가 보는 건 어떤가? 포스코 홀딩스가 이렇게 상승세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추세가 이렇게 깨지지 않고 추세 바닥에서는 항상 이렇게 반등해 주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종합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배터리 소재요. 그래서 더 안정적이고 규모로 봤을 때도 조금 그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더 그 강도가 더 세일 수도 있겠죠. 인력이라든가 규모나 여러 가지 또 최근에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을 봐서도요. 여기가 이제 매출액에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 상승세 못지않게 급등 국면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그쪽을 못 샀다고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를 이렇게 사보자.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따지면 한 20% 정도 올라줬나요? 그렇죠. 30% 정도 올라줬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못 사셨으면 포스코 홀딩스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이쪽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려도 조금 걱정이 덜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SPG 지금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요. 이거가 변동성이 너무 커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낮은 가격에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욕심을 접고 일단 좀 이렇게 한꺼번에 아니더라도 이익 실현을 하고 나서 좀 주가 추이를 좀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SPG는 제가 전공 종목이고 오랫동안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 최근의 흐름은 조금 모습이 조금 망가진 모습이다. 로봇 관련해서 그 재료가 소진됐다기보다는 급등에 따른 좀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가격을 줄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이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 SPG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다른 종목들도 지금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그 중에서는 그래도 SPG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하반 경직이 더 강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않지만 그래도 이익 실현을 조금 하고 뭐 절반이라도
조금 이렇게 시간을 조금 갖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이기 때문에요.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덴티움도요, 임플란트 관련해서 국내 2위 업체죠. 스템에 이어서 중국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년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성이 거의 담보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강력한 그런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프가 제가 이게 초기에 말씀을 드려서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랬다가 한 2달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조정다운 화끈한 조정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상승 각도보다 지금 각도가 훨씬 더 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중에 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많이 오른 가격이긴 하지만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 앞에 지금 고점을 뚫고 지금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매물이 이렇게 없습니다. 몸이 굉장히 가볍다. 수익 내는 구간이다. 조정을 한 2달간 화끈하게 받아줘서 아마 팔고 싶은 사람들 거 물건을 다 받아주고 손이 바뀌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그런 맛이 있다. 그래서 덴티움은 앞으로 성장성을 봤을 때도 장중에 조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들어가도 되는 종목 아닌가. 전형적인 급등주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자주 말씀드리는 것도 성일하이텍도 있죠. 근데 성일하이텍도 아까 SPG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요. 길게 봤을 때는 가지고 가도 되겠지만 지금 그림만 놓고 보면 추세가 조금 망가진 모습이다. 물론 오늘 이렇게 5.8% 올라줘서 오늘 이렇게 모양이 좋은데 오히려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조금 나눠서 조금 이익 실현하는 게 어떤가. 이익 실현하고 조금 그 기간 조정을 거친다고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급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성일 하이텍도 SPG하고 같이 지금은 조정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판다기보다는 100주다 그러면 한 3번 이렇게 나눠서라도 이익 실현을 조금 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러고 이제 또 기다렸다가 또 기회가 오면 사고 날아가면 할 수 없는 거죠. 그 종목에서 이익을 냈으면 됐죠.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가질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항상 좋은 종목은 있습니다. 그래서 팔고 나서 이제 살 게 없을까 봐 못 판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팔아야 내 돈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한 그 단계를 더 넘어간다 그러면요. 팔아서 증권사 객장을 나가야 자기 돈이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만큼 항상 위험을 수반한다 그런 얘기죠. 팔아서 나가기 전까지는 자기 돈이다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너무 그 조금 염려를 하는 그런 시각일 수도 있지만요. 이익이 났을 때 이렇게 조금씩 이익 실현하는 것도 저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은 얼마든지 또 좋은 게 나오거든요.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전체 시황은요. 제가 보기에는 7대3 정도로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외됐던 종목들, 안 오른 종목들 지루하다고 그래서 팔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면 또 기회가 저는 온다고 이렇게 봅니다. 오늘 시장이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보여준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